안녕하십니까. 오늘 첨단 자립마을 썬빌리지 포럼 대한민국 호모 비쿠스를 만나다의 진행을 맡게 된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맹소영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전 날씨, 웨더죠? 이 기상캐스터를 시작으로 날씨하고 인연을 맺었는데요. 날씨는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정보이지만요. 날씨가 더 나아가서 기후라는 측면에서 직면하게 됐을 때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 산업의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함께 동참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그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 사회자로 서게 된 게 굉장히 큰 영광인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성장 엔진이 될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안과 청년 세대와 베이비 부머의 행복한 삶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오늘 썬빌리지 포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통해 인류 문명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첫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준비한 K밸리 재단의 이성훈 사무총장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밸리 재단의 이성훈 사무총장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실 때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밸리 재단 사무총장 이성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형 미래의 삶의 모델인 썬빌리지를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전화진흥원과 저희 재단이 첨단 자립마을 썬빌리지 대한민국 호모 비쿠스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귀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자리에 같이 나아가시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정의학 국회의장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님, 찰스의 영국 대사님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회의원님,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직원님, 이 행사를 지지해 주시는 일일이 금명치 못하여 죄송스러운 39개의 후원기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참석하신 수많은 학생 및 청년 세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여야 하는 청년 세대의 무거운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청년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 성심을 다하여 기억하고자 하오니 청년 세대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힘을 모아 같이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곳곳에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꽤 젊은 층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특별히 오늘 행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회 19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에게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크게 희망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을 의장으로서 우선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전하진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지역구에서도 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모 비쿠스라는 말을 제가 의사 출신이지만 호모는 알겠는데 비쿠스는 제가 몰랐어요. 그러게 아마
물어보니까 인류의 마을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아마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종이컵을 쓸 때마다 제가 거기다가 가끔 제 이게 표시를 좀 해놔놓고 그 종이컵이 녹진녹진할 때까지 제가 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정말 우선 자연을 환경을 보존하고 아끼는 일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자연을 이용하는 그러한 쪽으로 미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미래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제조업 중심의 이 산업화가 이제 점차 활약을 다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핀란드를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관심 있게 지켜본 것 중에 하나가 핀란드의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핀란드의 미래를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체계적인 정책과 입법을 마련해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화석 에너지 자원의 고갈이 아주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1.1%에 속하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썬빌리지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립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여러 가지 석화 에너지 자원을 그러니까 CO2 생산을 적게 만들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키겠다고 립 서비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오늘 이런 썬빌리지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다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썬빌리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더 과시화하고 나아가서는 미래 에너지 혁명을 위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밑에서 눈치를 좀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독일 그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가서 그 몇몇 곳을 둘러보고 와서 제게 주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제가 몽고에 한 7, 8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가니까 그 게르에 조그마한 태양광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 한 30cm 가로 세로 되는 크기의 태양광을 하나 두고 안에 텔레비전을 제가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최근에 그 평양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양에서 상당히 많은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내비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찰스 헤이 이용 대사님 반갑습니다. K밸리 재단 그리고 오늘 흥미있는 발표를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하진 의원이 이 태양광 그 홍보 대사 역할을 지금 국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하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후의 대상국이었습니다마는 신규 체제에서 감축 의무국이 되었습니다. 또 녹색 기후 기금의 의장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전 인류적 과제의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특정 문명의 기본 성격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화석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화석 연료의 고갈과 또 이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기는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서 에너지 체제의 전환, 곧 문명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고 또 친화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되는 첨단 자립마을 선빌리지는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분산 자립형 에너지를 통해서 스마트팜, 스마트홈 등이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는 고도로 문명화된 자급자족 도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하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많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언젠가 통일이 될 북한 지역을 그 엄청난 비용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전신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산형 에너지를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첨단 그 선빌리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원대한 지금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현재의 인류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갖춘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구상을 밝힌 것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도입은 새로운 거대 시장과 일자리의 보고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빌리지는 박 대통령의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선빌리지 구축에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선정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많은 좋은 정책들을 우리 새누리당의 아주 주요 정책으로 또 공약으로 만들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의아 의장께서 말씀하신 저하고 또 똑같은 그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종이컵 하나 아끼려고 종이컵에도 이름을 써놓고 한 달간 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욕만 계속 먹어가지고 참 억울한 점도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한 영국 대사관 찰스 A 대사님의 축사가 이어질 텐데요. 영국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유럽 최고의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찰스 A 대사님의 축사가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한국 영국대사 찰스 A입니다. 정의와 국회 회장님, 김무성 와와님, 전하진 와와님,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선빌리지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승충할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영어로 말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So in Paris, there is a historic diplomatic meeting taking place which will be finished in just a few days. As you will all know, the Paris talks are about how to prevent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s facing our world, and it's not just a threat to the environment. It's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to global security, to poverty eradication, and to economic prosperity. A strong and effective climate deal in Paris can reduce global emissions. It can provide the necessary confidence to governments and investors and keep within reach our goal of limiting global warming to 2 degrees. We are playing our part. The European Union has committed to reduce emissions by 40% by 2030, and the United Kingdom will reduce its emissions by more than 50%. We are working with the EU and international partners to encourage strong and effective action from all. A global deal would also provide opportunities. It will incentivize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low-carbon technology. It will increase economies of scale in clean energy and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low-carbon economy. In 2008, the British Parliament passed the Climate Change Act, which made it mandatory for UK govern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80% by 2050. The UK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number of policies to support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wind and solar. And thanks to new renewable energy capacity, the UK recently set a new record by supplying 25%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and that was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e also recently completed a major reform of our electricity market policy, and the aim of that is to take the action needed to make sure we can attract the investment we need. More recently, we announced a bold plan to phase out all coal power plants by 2025 because they simply emit too much greenhouse gas. The UK has announced it will also join Mission Innovation. This is a global program to accelerate research in new energy technologies. Now, there are still some who deny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and who advocate that we should delay action. But the scientific evidence is clear. Climate change is happening,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uman activities are the main cause. Climate change has already increased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some extreme events, such as heat waves and storm surges. And unless this trend is halted, events that are today considered extreme will in future have become the new normal. 지금이 순간 영국 북부 지역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난방과 수황이 끝났어요.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It's particularly noteworthy to mention that it's not just scientists, leaders of nations and head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o recognize the risk of climate change. Momentum is building for a low-carbon economy, and this is a year of great opportunity. Leading businessmen, investors, and governments are recognizing that the low-carbon economy is better for growth. So it's very encouraging to see that K Valley is launching the Sun Village initiative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needs to be done and wh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ocal energy model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e solution. And it's even more encouraging that the Sun Village model has been developed in a way that can be replicat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ince spreading a low-carbon economy model is essential. 이렇게 중요한 캠페인으로 시작해 주신 준하진 의원님과 K-밸리 차량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빌리지는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제 두 딸을
포함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선빌리지 구조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선빌리지 운동을 참여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찰스의 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만큼은 남들보다 빠르게 미래에 앞서가고 또 미래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어떤 대응 방안과 실전 방향에 대해서 앞선 고민을 하실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 또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어떠한 에너지 도약을 기회로 잡아야지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자, 구체적인 영상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그 첫 번째 세션에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대한민국의 대표 에너지 전문가 UN 미래 포럼 박영숙 대표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숙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의 미래예측 교수로 있고요. UN 미래보고서 10년째 솔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한전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300년간은 천천히 바뀌었지만 2020년부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뒤돌아보면 길이 하나 없어졌네, 집이 없어졌네 할 정도로 2020년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가 가장 저지대입니다. 하루에 축구 구장 한 개가 수몰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렇게 본다면 맨하탄은 뭐 1.5년 내에 수몰할 수도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서서히 이런 주장을 존 베리 기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월 27일 날 MIT에서 수년간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이 네이처지에 나왔습니다. 60년 후가 되면 수십 년 후가 되면 중동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살갗이 타요, 밖에 나가면. 이런 정도로 위기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욕타임즈에 나왔고 지금 현재 보면 MIT 네이처지에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3m에서 80m까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많은 것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보면은 맨하탄이 지금 현재 수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LAX입니다. LA 공항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프리 린이라고 뭐 최근에 또 발표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프리 린이 발표한 거에 보면은 샹하이가 지금 왼쪽이 현재고, 그죠?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샹하이, 홍콩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청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광저우도 이렇게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는 뭐 땅값이 동부 서부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죠? 뉴욕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땅이 깔아앉아서 1억 5천만 명이 거의 집을 잃을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깔아앉고요, 상하이 지역이 가장 많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5억여 명이 수몰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50년 후면 깔아앉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어차피 해수면 상승이 오기 때문에 이런 해상 도시를 제한을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어차피 무리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007년도에 대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32년이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조그만 아일랜드 섬이 하나 있는데 18.32% 정도가 깔아앉습니다. 대만만 푹 깔아앉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해수면 상승은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2032년이 되면 얼마나 깔아앉을지, 영국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 200년 후 이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럽이 이렇게 많이 깔아앉고요. 지금 현재로 이대로 간다면 이런 거죠.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맵 오브 에이시아에 보면 이렇게 많은, 뭐 일본은 옛날에 깔아앉고 없었었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보시면 50%의 농민이던 1900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트랙터가 나왔습니다. 트랙터가 나와서 농민의 인구가 팍 줄었어요. 1945년이 되면서 10%, 1965년도에는 뭐 5%로 줄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트랙터 공장으로 넘어간 거죠. 가장 빠른 속도로 망한 회사는 1800년도 중반에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18세 아이들이 그죠, 달려가서 이 역에서 이 역으로 우편을 배달하던 그 아이들이, 포니 익스프레스가 전보가 나와서 3일 만에 다 3,000명이 해고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제가 오늘 주제 전봇대도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봇대가 지금 1억 2천만 개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죠. 이 오래된 50년, 100년 된 이런 전봇대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2014년에 솔라가 1%였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저희 주장은 이제 보시면 2018년이 되면 4%로 갈 것이고, 2020년, 2024년, 지금부터 8년 후가 되면, 8, 9년 후가 되면 석탄 발전소가 소멸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천연가스도,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쓰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사라지는 해, 2030년이 되면 솔라가 세상을 뒤집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석유가 oil will be obsolete, 소멸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 포춘 500에 보면은 그죠, 수많은 회사들이 석유 회사들이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가총액으로 처음으로 애플, 구글, MS가 10대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석유 회사들이 그 100년 동안 부를 누리다가 앞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려지는 거고요. 그 많은 회사들이, MS나 구글이나 애플이 에너지 회사로 전환한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사람들의 주요 전략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지금 11월 5일 날 모든 것을 지금 솔라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서 자기가 3조 원 정도를 내놨습니다. War on Carbon 해서 이런 현상, 수많은 이 변화들이 오고요. 테크캐스트 글로벌 같은 데에서는 보면은 지금 글로벌 브레인이 나온다, 몇 년도에 뭐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보면 파워 스토리지라고 ESS가 있습니다. 우리 ESS에 보면 파워 스토리지가 2023년까지 734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 피월세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희망을 가지시고요. 변화 정말 빨리 온다. 우리에게 컴퓨터 전화는 어떻게 변하는가?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그죠, 이제 스마트워치까지 왔어요. 스마트워치에서
뭐 우리가 보는 이 구글 안경까지 왔다가 이미 구글 렌즈도 나왔거든요. 구글 렌즈 안에 다 집어넣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안에 보시면 뭐 지금 현재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고 팔목에서 그죠? 팔목으로 우리가 뭐 트위터도 돌려보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2025년이 되면 바이오 컴퓨터 몸속으로 모든 것이 들어간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2025년에 없어진다라고 보고 팀 캐논이 최초로 바이오 컴퓨터를 2013년에 자기 팔뚝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3D 프린터로 지금 3D 프린터가 나와서 그죠? 빠른 속도로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가 이미 유리를 그죠 1000도 이상 유리를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렛 패커드 같은 데에서는 노즐이 그죠 이제 3D 프린터가 노즐이 한 개가 아니고 노즐이 몇 개요? 3만 개의 3억 5천 번을 초당 뿌리는 이런 프린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변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대안은 저는 이제 뭐 선빌리지다 오늘 이 주제고 뭐 솔라 스쿨도 있고요. 알렉스 라이트만이 와서 우리나라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처럼 우리에게 오는데 현재 호주 같은 경우에 저는 호주 정부에 10년 근무했는데 호주가 20%, 유럽 대부분이 20%, 신재생 에너지 그죠? 캘리포니아는 뭐 30%, 한국은 1.1%입니다. 그리고 OECD 꼴찌고요. 한국 신재생은 전 세계 90등이고 뭐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가 리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까지 모로코는 태양광을 50%, 태양광을 절반을 태양광에서 생산하겠다. 이거 5년 후입니다. 5년 후. 우리는 1% 하겠다. 2030년. 2030년이 되면 저희는 뭐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태양광의 효율성이 새로 개발되고 있어요. 8월 25일자에 나온 것은 태양광이 almost zero loss에서 태양광의 효율성을 90% 이상 끌어올리는 베이루스 대학교에 또 기술이 나왔고요. 이 그래핀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핀은 태양광의 효율성을 64%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매일처럼 뭐 10%, 20%, 22%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수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저희는 이제 제조업에 자동차도 붕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많은 자동차의 부품 공장들이 2030년에 없어질 수가 있다. 테슬라 자동차는 이미 부품을 100분의 1로 줄였고요. 1900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뉴욕의 피세븐입니다. 뉴욕의 5번가에 지금 이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등장한 거죠. 1900년도에. 이것이 13년 만에 세상을 바꿉니다. 13년 만에 전부 자동차로 넘어가요. 전부 자동차로.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동수거협회가 영국에 있는 공장을 두드려 부쉈다.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 부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뭐 세상이 바뀌고 있고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전하진 의원님이 저를 초청했는데 산자부 국감에 제가 참고인으로 9월 10일 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공저하고 번역을 했어요.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석유와 자동차 시대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석유하고 자동차가 사라지면 산자부가 사라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산자부에서도 전화도 오고요. 아무튼 가서 제가 앞으로 세상이 정말 변한다. 토니 세바가 지난 30년간 주장하던 것입니다. 이제 솔라의 시대가 오고 신재생이 가고 이런 변화.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확 넘어가면 석유를 쓰지 않죠. 이런 변화들이 와서 결국은 2030년이 되면 저희는 이렇게 봐요. 2030년이 되면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다. 모든 자동차는 무인차다.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oil will be obsolete. 석유도 사라지고요. 내추럴 가스도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이런 것들이 obsolete, 사라진다. 2030년.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속도를 보면 2030년이 아니라 2025년에 다가올 수도 있다. 토니 세바가 다음 주에 옵니다. 한국에. 만나실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고 이제 자기가 주장을 바꿔야 되겠다. 2025년으로 이런 정도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변화들, 그죠? 이 수많은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미 전기 자동차로 서울 부산까지 가는 이런 전기 충전, 충전도 뭐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30분마다 충전이 되는데 무료입니다. 월마트하고 지금 테슬라는 무료로 충전, 자동차 한 대 사면 한평생 무료로 기름 안 사고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들을 오늘 마주하시고 그래핀 같은 가격이 그죠 100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핀이 철강보다 200배로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자동차 가벼운 철강보다 200배로 더 강한 이런 자동차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솔라가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테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테슬라 자동차가 5월 1일 날 파워월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300만 원에 발표를 하면서 그죠?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이 파워월, 파워팩 이거는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이 1억 6천만 개만 있으면 한전 필요 없다. 미국에 20억 개만 있으면 전 세계 한전이 필요 없다. 한전은 왜 필요가 없느냐면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이 주범이 바로 CO2죠. 석탄 온실가스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의 큰 주제가 선빌리지죠. 선빌리지 운동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다가온 미래가 맞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폭염, 한파, 폭설 이런 단어가 지금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불과 10년 전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문제들이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구가 정말 앞으로는 살기 힘든 땅이 될까요? 위기인 거는 맞지만 앞으로 변화와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의 신재생 자립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영국은 어떻게 이런 새로운 생태계와 산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주한 영국 대사관의 김지석 담당관의 발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20분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15분이라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면은 이제 안 불러주시면 스트레스 안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는데 좀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예. 일단 그 영국 과학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좀 과학으로 좀 잘 나갑니다. 그 예전에 그 17세기에 뉴턴이 뭐 물리의 법칙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은 제임스 와트. 지금도 에너지 단위를 와트로 하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동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만든 그 원조 과학집이죠. 그리고 아직도 그때 만들어진 왕립협회라는 곳이 전통에 내려오고 있고 거기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널리어스 닌 벌바 해가지고 모토가 있는데 뭐냐면 말을 믿지 말아라.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럼 증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제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 많은 과학 노하우를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구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해보니까 좀 황당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쭉 가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뭐 4도 상승 얘기를 하는데
평균 4도 어떤 이유냐면 여름에 한 12도까지 올라가고 21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유럽 같은 경우는 20도가 올라갑니다, 여름에. 예, 한마디로 그럼 거기 이제 불모지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영국도 덜 올라가는데 한 12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 사회 인프라, 물, 식량 문제 다 문제가 생기고 또 남유럽 사람들이 못 살면 뭐 가만히 앉아 죽지 않거든요.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엄청나게 난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2004년도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직장을 만들어준 그 좋은 연구 결과인데요. 2004년도에 앞으로 이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많이 줄였을 경우에는 왼쪽 시나리오입니다. 홍수가 조금 더 심해지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대로 쭉 갔다가는 전국적으로 다 홍수가 됩니다. 이러면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교팀도 가동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대사관 기후변화 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식 생각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저게 한 2080년에 올 줄 알았는데 재작년에 벌써 전국이 홍수가 나는 일이 생겨서 굉장히 좀 비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강가에 예쁜 템즈 강가에 그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회 건물이 국회가 좀 물가 가까이 있으면 좀 긴장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길 것도 예상되고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피터팬처럼 이제 뭐 이렇게 가루 뿌리고 날아다닐 수 있으면 모를까. 예, 그냥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오장에서 못 하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열사병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그 노란색과 초록색 지역이고요. 그리고 열사병으로 나가서 그냥 조심 안 하면은 죽을 수 있는 곳이 빨간색 지역인데 맨 위가 현재라면 그 중간 정도가 한 4도 올랐을 때, 그 밑에는 7도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 4도 정도만 올라도 열사병 때문에 나가서 뭐 일을 한다거나 그냥 뭐 산책한다거나 이런 게 아무 불가능한 그 상태가 뭐 화성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나가면 살 수 없는. 이게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 특히 기업인들 분 중에서 베트남 같은데 공장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더워서 일하기 어려운 날이 212일인데 지금 그게 한 300일까지 올라가고 싱가포르는 335일이 더운 날인데 364일이 됩니다. 1년에 하루 빼고는 나가서 열사병을 조심하지 않으면 뭐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그런 공장이 거기 있더라도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예. 그런 식의 지금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건 제가 최근에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이 든 건데 보시면은 그 왜 유럽의 난민 문제가 지금 많고 이게 좀 대책하기가 어렵냐면 보시다시피 아래에 덥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지역은 넓은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럽 지역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그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쪽은 이제 더 긴장감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멕시코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덥고 가뭄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 위에 좀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몰리면 이제 캐나다로 가면 됩니다. 예. 한국은 좀 긴장감이 왜 없냐면 밑에 아무도 없어요. 예, 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난민 문제를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위쪽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면 좀 올라갈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죠. 예. 나사에서 최근에 나온 결과는 또 보면은 뭐 완전 우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를 보면은 일단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습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땅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미국 전체가 사막화되고 알래스카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알래스카에 땅을 좀 사볼까 지금 돈을 좀 적금을 좀 들어놨고요. 그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토종 한우는 사실은 다 그 미국 사료 먹인 거예요. 그 퓨리나 사료라고 해가지고 옥수수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한국에 살면 되지. 하지만 미국이 망가지면 사실은 한우도 끝이다.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영국은 안 되겠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되는데 그걸 확 줄여야겠다. 그래서 80% 줄여야겠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년간 노력으로 695에서 568까지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누가 그럽니다. 이제 영국은 뭐 사실은 뭐 은행밖에 더 있냐, 서비스 산업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배출하는 시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근데 보시면 이제 그 바다에도 좀 있죠. 왜냐하면 거기 북해 유전이 있거든요.
예, 영국은 심지어 산유국입니다. 예. 산유국이지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먹어야 되고 평화로운 세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줄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가보면은 뭐 북해 쪽 나가시면 확인 좀 못 믿겠다 하시는 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트 타고 가시면 예. 한 며칠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만들죠. 닛산, 뭐 토요타 공장도 있고, 뭐 아스톤 마틴 모두가 타고 싶어하는 뭐 롤스로이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박 대표님보다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냥 미래 예측보다는 정말 가능한 거를 조금 더 이제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에너지는 공급해줘야 됩니다. 에너지 공급 안 되면 문명이 붕괴되거든요. CO2 배출은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 인구 상승에서 제한해야 되고 그래야 문명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표고 그게 돼야 사실은 뭐 전 세계 무역이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되는 뭐 치고받고 싸운 데서는 뭐 무역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석연료로 대체하자 안 된다. 다 써서 없애자 너무 많다. 그리고 뭐 흡수해 저장하자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럼 인구를 줄여야 해? 그럼 누구를 줄여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거는 해결책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전기 만들 때 1kW 하던 500g 정도가 나오는데 CO2가 그거를 쭉 내려야 되고 보면 근데 LNG 복합 화력이 꽤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380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론이고요. 석탄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깨끗하다는 초임계 석탄 화력 발전이 약 한 85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지을 수도 없고 투자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걸로 이제 돼 있고요. 근데 보면 지금은 굉장히 태양광, 풍력이 저런 것도 있네 하는 수준이라면 앞으로 미래에서는 풍력, 태양광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수력이 그 밑에,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역할을 좀 하지만 풍력, 태양광에 비교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 어떻게 저렇게 쓰냐 하시지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더 큽니다. 그 비효율의 역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을 잘 못하거나 힘이 약하면 많은 사람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대사님도 말씀하신 이제 에너지가 바뀌었는데 판도가 복잡하니까 제가 단순화 시켜봤습니다. 한번 석탄은 30% 정도 있다가 2년 만에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가스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다른 게 줄어들고 대체가 되면서 꼴찌에서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재생에너지 더 올라가고 바뀔 겁니다. 더. 왜 그러냐? 보면은 뭐 전화정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은 저게 노란 동그라미가 1년에 내리쬐는 햇빛 에너지거든요. 1년입니다. 1년. 오른쪽에 있는 석탄, 우라늄, 석유, 가스 같은 경우는 총 매장량입니다. 총 매장량. 이건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쓰는 에너지라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가운데 동그라미 정도.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으로 조금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리고 필요성을 느낀 이제 옥스퍼드 대학 주변에 이제 마을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썬빌리지를 이제 비슷한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 태양광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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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이게 이제 인구가 또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게 뭐 쏟아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뭐 보시다시피 전혀 뭐 이렇게 위화감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약간 시골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소도 합니다. 이렇게 뭐 개인이 공장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우스 브렌트라는 저기 보시면 그 숲에 둘러싸인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은퇴하신 분들도 모여가지고 우리도 뭐 좀 해보자 해서 돈을 모아서 이런 모형을 만들고 이런 거 하면 어때 한 다음에 실제로 몇 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리머스라는 그런 지역에서도 거기 시청이 50% 투자를 하고 시민 투자자들이 52%를 내고 외부 25% 투자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설치하고 학교는 반값에 전기를 쓰고 투자자는 5% 이자를 가져가는데 5%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영국은 지금 이자가 0.5%입니다. 0.5%. 시장 금리의 10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은 이렇게 솔라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약간 축제하듯이 돈을 모아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졸업생이 돈을 내기도 하고 저도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참 어른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미래를 위한 걸 해준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저도 해보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 약간 선진국 시민들이 아주 너무 의식이 좋아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다는 이제 오해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4만 가구로 시작한 태양광이 지금 이렇게 50만 가구 됐습니다. 4년 만에. 근데 그렇게 된 뒤에는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그 보조금을 많이 줘도 됐는데 점점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보조금을 좀 줄였는데도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수익률은 13%에서 16%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은 보조금 먹는 뭐 귀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만 그렇지 갈수록 덜 줘도 됩니다. 뭐 한 번에 한 4만 가구에서 50만 가구로 한 3년 만에 늘릴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영국은 풍력이 더 많습니다. 바람이 워낙 잘 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게 다 지금 풍력 발전소를 지어놓는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민원도 좀 있고 더 큰 거를 지으려면은 이제 바다가 더 좋아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우리나라 CG로 많이 넣는데 이건 그냥 실제로 그 런던 어레이라는 하는 그런 발전소고요. 이런 식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서 날개 길이가 한 80m입니다. 80m. 이렇게 해서 변전소도 바다에도 만들고 이렇게 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1년에 5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온이라는 그 전력 회사, 발음할 수 없는 불어로 된 퀘벡주의 연금, 공무원 연금에 또 연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동에너지라는 덴마크 회사, 마스다라는 석유 재벌이죠. 그래서 이게 뭐 CG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있고 사실 제가 몇 분들 모시고 갔다 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되는구나.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일자리와 투자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아무튼 다시 열쇠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그걸 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RO라고 해가지고 무슨 인증서를 줘서 사고 팔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시설을 지을 때는 얼마에 사주겠다라고 그냥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FIT라고 소형에 지은 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마을이 생겼고 이런 농장에 해놨는데 그리고 이렇게 전기가 우리는 낮에 에어컨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 반대로 태양광 때문에 전기가 너무 많아서 제발 써주세요. 돈을 줍니다. 반대로. 그런 환경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만 하면. 그래서 이제는 뭐 정치 합의도 있지만 돈이 그쪽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후변화 시세 투자법이라는 것도 나왔고 보면은 재생에너지 원자력은 앞으로 추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을 보고 있고 IT하고 통신은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래서 전하진 의원님이 IT 계시다를 오신 게 돈 냄새를 맡으신 것 같아요. 이게 IT 이제 끝났다. 뭐 여기 가봤자 별거 없다. 바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갈구하는 우리도 석유 좀 났으면 좋겠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석유 쪽은 석탄은 앞으로는 사실은 쓰면 안 되고 수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움직이셔야 살아남습니다. 그 뭐 직업도 이제 직업 고용 창출이 되게 중요한데 가스, 전기, 석탄 보시면 석탄도 완전히 고용 없어졌고 전기는 줄어들다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고 가스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입니다. 전기, 재생에너지 때문에. 산업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 석유, 가스 쪽은 앞으로 이제 안 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선업계가 뭐 만들어주다가 손해 나가지고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일반차 하이브리드 해도 연비가 아무리 좋아도 CO2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뭐 스쿠터 타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엔 전기차로 가서 태양 충전을 해야 제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만 대우를 받는 회사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죠. 이게 충전소 너무 힘들지 않냐? 이게 한 몇 년 만에 런던에서 만든 겁니다. 4년 정도 걸렸습니다. 런던 대도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딴 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다 했습니다 이미. 이게 거의 한 3년, 4년 만에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도 이러죠. 충전소 너무 비싸지 않냐? 충전기를 휴대용으로 지금 파는 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KT에서 내년에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충전소가 어렵다 이거는 그냥 좀 누군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게 계속 이제 돌아다닌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그냥 엔진만 있는 거는 수요가 많이 줄 거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늘어날 건데 한 가지 좀 특혜하셔야 되는 거는 수소차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영국의 지금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막기 위해서 단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 제가 지금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좀 아는 애기 아빠로서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지금도 피해가 많고 겨울에도 피해가 없느냐 하면 폭설이 내려가지고 물 얹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치우는데 또 뭐 고생하기도 하고. 지금 가뭄 되게 심각하죠. 아직은 못 느끼지만 내년에 이제 봄까지 비가 많이 안 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알면서도 이 강력한 그 번식 본능을 못 억눌러서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이게 참 망할 회사에 인턴 뽑은 그런 기분인데요. 예. 하여튼 뭐 애들 예쁘긴 합니다. 좀 힘들어도 좀 너무 좋아요 저는. 예. 근데 지금 이제 애들은 2050년에 45세, 39세대 애들이거든요. 예. 지금 저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위협이 시달립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단기 좀 막아야죠. 이렇게 동생이 막 때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거 보시다시피 이상규 살아남기 이 장기 이후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단기만 보게 되는데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예. 그래서 한 손은 막고 한 손은 보고는 주경야동 뭐 비슷한 건데. 저도 그래서 아빠로서 안 되겠다. 태양광을 나도 많이 만들어야겠다.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베란다에 하나 딱 걸쳤고요. 분야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걸쳤습니다. 오면 싸우려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했고, 그다음에 저희 본가 충남 공주 본가인데 저 누나 집에 하나 해봤습니다. 이렇게 3kg짜리 12장. 근데 전기요금이 거의 뭐 제로가 되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 옥상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설득을 한 2개월 하고 한 2시간 17분 한 다음에 80장 올려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한정에 다 팔고 있고요.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이렇게 약간 폼 잡고 사진 찍을 때가 생깁니다. 예,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발전소가 있고 1년에 600만 원을 법니다. 제가 6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죠. 예, 그리고 2만 6천 킬로와트아워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나라의 발전에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CO2는 12톤이 줄어듭니다. 근데 600만 원은 예금 3억의 이자거든요. 네, 6천만 원으로 3억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나무 4천 그루가 흡수하는 그런 CO2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럼 더 하자 그러면 땅을 사자 그냥 아예 주변에다가 땅을 사서 이렇게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예. 제 차가 저 위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꽤 큰 땅이고요. 예. 여기에 330장의 패널을 깔아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거 13만 킬로와트아워를 만듭니다. 한 6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고요. 1년 2,400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60톤의 CO2를 줄이고요.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땅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구마 같은 것도 심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발전소로 기후변화 망대도 일조하고 현금도 확보하고 저희 아이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딱 보면 아빠 저 태양광 그러거든요. 바로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기후변화 왜 하느냐? 저는 뭐 지구 환경을 사랑해서 뭐 물론 북극곰도 뭐 죽는 거는 좀 불쌍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 끝난 문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일상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기후가 안정적인 기후가. 그래서 저는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면서 조금 우울한 기분을 벗어나서 나름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이런 사람 취급을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죠 지금. 이렇게 맹동에서 찍은 건데, 저 이런 취급 많이 받았거든요. 벌써 이 얘기 한 20년 했더니, 제 학교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뭐 소용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저도 머리빠지가 되게 두려운데 아무튼. 근데 사실 기후변화라는 거는 영국 산업계에서는 이 CBI라는 게 영국의 전경련 같은 데거든요. Climate for Growth. 성장을 위한 기후가 필요하다. 그 기후는 바뀐 기후가 아니라 유지되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저를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이미 메인스트림을 탄 이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100%를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니까 태양광이 한 80%가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 비슷하게 가더라도 앞으로 태양광 쪽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에 다큐멘터리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목을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 잡았습니다. 근데 뭐 생존을 떠나서 생존 떠나면 안 되죠. 생존은 생존이고 있어야 되고요. 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때 그때야
기회도 있고 생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알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김지석 담당관님 발표 참 재밌기도 하고 가슴에 깊게 와닿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한 단어로 요약하자라고 하면 저는 이 말이 좀 남습니다. 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나부터를 하고 계시나요? 기후 변화에 대한 기온 상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영숙 대표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람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2도만 올라도 미열이라고 해서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성인과 아이 구분할 것 없이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도를 수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지했던 기온 자체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문제인데요.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좀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두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우리가 급한 밥을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응 방법은 무엇이고 또 이게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준비와 변화로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미래 산업과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노력하고 계신 전하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첨단 에너지 자립마을 썬빌리지와 또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진 의원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아침 7시 반에 산업부 장관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는 파리에 가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100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책은 과연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맞춰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24년에 석탄 발전이 34.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석탄 발전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인가 하는 의문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급해서 오늘 이렇게 바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에서 100년이 넘도록 자동차는 엔진의 성능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였어요. 근데 이제 엔진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동차에는 이제 엔진이 없는 겁니다.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엔진에 참여했던 수많은 엔지니어들, 수많은 기업들은 다 뭘 해야 됩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눈을 봐도 뻔한 건데, 불을 봐도 뻔한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IT 출신입니다. IT 기업가 출신입니다. 98년도 한글과 컴퓨터의 사장을 하면서 당시에 IMF 직후에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벤처기업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1999년도에 인터넷이 3만 원을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는 인터넷이 출현을 합니다. 소비자의 니드에 딱 맞는. 그러고 나서 4년 만에 1000만 회선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네이버나 넥슨이나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수조, 수십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불과 15, 16년 전에 출발한 회사들입니다. 정보통신은 많은 혁신을 우리한테 학습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컴퓨터는
제가 84년도에 대학을 마치고 그 당시 금성사에 입사해서 만졌던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의 CPU는 1MB였습니다. 옆에 있는 테이프 드라이브가 65MB 저장 장치입니다. 저 옆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350MB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기계가 그 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우리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큰 이 스마트폰을 남녀노소 다 갖고 다닙니다. 만약에 이 컴퓨터가 필요한 CPU를 메인 컴퓨터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이 컴퓨터 파워를 메인 컴퓨터가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혁명을 우리는 지난 한 30년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난 데이터량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호모 미쿠스라는 새로운 인류는 바로 이 네트워크 사회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호모 미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통신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미 몸으로 체험하고 생활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혁명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혁명입니다.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대형 공장에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깨는 것이 바로 3D 프린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난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는 집을 짓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영수 대표께서 중국의 이 집 짓는 회사 회장님이 모시고 왔어요. 한국에. 중학교만 졸업하셨던 분인데 중동에 20만 채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채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찍어낼 수가 있어요. 집을. 이미 중국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집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것들을 찍어내게 될 겁니다. 이 찍어내는 3D 프린터의 특징은 바로 분산입니다. 어디서나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에너지는 이제 석유는 끝났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양광 1시간 정도 내리쬐는 양이면 우리 인류가 1년을 쓰는 양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믿기지는 않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왜 태양광이냐? 오늘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님 신재생에너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다 바꾸려면 지금 영월인가 어디에 40만 평의 모듈을 깔았는데도 지금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태양광의 특징은 어디서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무선 장비를 쓰려면 인터넷 안테나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에다가 안테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태양이 비치는 곳이면 어디나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비가 오면 안 나오고 저녁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거예요. 이 불규칙함을 해결한 것이 뭡니까? 바로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저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분산화되고 또 저장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자 여기 보시면 태양광 모듈이 1953년도에 1,785불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12년에 1.3불로 떨어지고 2015년에는 0.7센트로 0.7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훅 떨어지고 있는 거죠. 또 ESS 가격도 지금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마치 대형 컴퓨터가 2억 원 하던 것이 지금 30년 만에 수십만 원의 슈퍼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토니 세바라는 분이 에너지혁명 2030을 우리 박영수 대표하고 공조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2030년이면 모두 다 태양광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불을 댕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아까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ESS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기차 회사 사장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업 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만든 바로 저 파워월 7kW짜리 ESS를 3,000불에 내놨습니다. 전기는 대형 컴퓨터로부터 더미 터미널을 쓰는 형태의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가 발전소에서 불을 끄면 다 블랙아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 ESS를 달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해두면 전기 회사건 관계없이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독립이냐 일부 독립이냐는 논외로 치고요. 그래서 아침에 쓰는 전기, 저녁에 쓰는 전기를 낮에 전기를 담아놨다가 아침 저녁에 쓰는 겁니다. 이것이 비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앨런 머스크는 저거를 3,000불에 내놓으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적자가 날지 몰라요. 왜 앨런 머스크가 저걸 내놨겠습니까? 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이 기술을 ESS에 관련된 기술을 세계 최고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저걸 저렇게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주일 만에 8억 불어치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억 불어치 주문을 받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너희들 3,000불에 우리 팔 거니까 2,500불에 공급해라. 울며 겨자 먹기로 2,500불에 공급을 해야 되겠죠. 누가 그걸 합니까? 아마도 한국 회사나 일본 회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합니다. 네바다 사막에다가 50기가와트짜리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의 에너지는 전부 태양광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으로 쓰는 이 공장에서 50만 개의 ESS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ESS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150만 원, 200만 원짜리 ESS를 집에다 갖다 걸어놓으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지 않아도 대충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발전소를 지으려면 10년이 걸리고 송전탑이 필요하고 송전선이 필요한데 이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안테나 꽂고 배터리 갖다 놓고 전기 담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전기를 쓰는 겁니다. 아무런 인프라가 필요 없어요. 마치 PC를 우리가 사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내연기관이 주도했는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가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시작이 됐고 빠르게 이 전열이 정비되고 가다듬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될 것이냐? 인류 문명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 내연기관과 석유에 의한 2차 산업혁명의 문명은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수도업무를 공급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을 가지면 아무 데서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섬에서도 문명이 건설되고 아프리카에서도 문명이 건설되고요. 남미에서도 문명이 건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굳이 이 문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산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삶은 상당히 고도화될 것이다. 한계병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병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30년 전에 386, 286, XT 이런 허접한 컴퓨터가 나왔을 때,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게 장난감이냐? 이게 뭐하는 기계냐? 이러고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에너지의 PC가 출현을 한 겁니다. 이미 우루과이는 100%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몽골은 70%를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도 태양 파넬만 갖다 놓으면 저 안에서 선풍기도 틀고 전기도 켜고 컴퓨터도
컴퓨터는 못 쓰겠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이것이 모이면 커뮤니티 솔라가 되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이 안에서 한 집에서 하기에는 경제성이 좀 부담이 되면 커뮤니티 안에서 물도 자립하고 에너지도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으면 옆집 옆마을에 빌려주고 모자르면 옆마을에서 꽂아 쓰고, 이게 소위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송전, 대형 배전, 분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3차 산업혁명 이후의 문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은 이 남미나 아프리카나 저 호주에 아주 광활한 땅을 그대로 원시로 남겨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된다. 남의 표준을 따라가서는 패스트 팔로우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준을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썬빌리지입니다. 썬빌리지가 뭐냐? 에너지, 물, 식량을 자립해보자는 겁니다.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 왜 우리는 물 부족한다면서 빗물을 받지 않습니까? 왜 상수도 시설에서만 물을 받습니까? 왜 저수지에 받습니까? 왜 아파트 단지에서는 물을 받아놓고 정수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또 에너지도 태양광을 받으면 전력회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독립해보자 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그 안에서 리사이클을 합시다 하는 거예요. 또 그 공동체에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상부상조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문화 예술인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각 마을에서 물, 에너지, 식량을 자립하고 인터넷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원격 교육, 원격 의료, 3D 프린터가 들어가면 원격 제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문명을 만들었을 때 이 문명, 한마디로 썬빌리지라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수도가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런 문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이 문명의 표준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선도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태양광에서 전기를 받으면 징유를 받습니다. 이 징유를 받은 것을 전기를 쓰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220V로 만들어서 220V를 공급하면 다시 또 가전제품들이 그거를 DC로 징유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220V를 씁니까? 옛날에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자, 썬빌리지 안에서는 그냥 징유로 쓰자, 우리끼리. 표준을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24V 표준을. 그리고 이왕이면 무선으로 공급해 주자. 무선으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4V 무선을 만약 공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썬빌리지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전부 파워 케이블 같은 게 구창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물과 에너지와 식량이 잘 자립될 수 있는 그런 IoT 기술, 이런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이 썬빌리지를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명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미 비슷한 개념의 빌리지를 삼성 디지털 빌리지라고 해서 가봉, 에티오피아, 사우스아프리카의 3군데의 실증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기회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보십시오. 이게 북한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김일성 사진만 비치고 있습니다. 북한 땅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북한의 전력시설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10분의 1 중에 약 20% 내지 30%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통일이 됐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지금 통일부나 산업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있는 발전시설을 개보수하겠다. 35조가 든다고 그럽니다. 추가로 더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다. 한 200조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자, 북한에다가 썬빌리지를 갖다 덮자. 마을 단위로 갖다 주자. 마을 단위로. 우리가 문명을 키트로 만들어서 이 문명을 마을 단위로 갖다 주자. 갖다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선풍기도 틀 수 있고 배터리를 좀 더 많이 갖다 주면 에어컨도 틀 수 있습니다. 모터도 돌릴 수 있고요. 물을 정수할 수도 있어요. 전열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연마을에서 갖다 쓰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명이 북한 땅에 만들어졌을 때는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새로운 문명이 북한에 건설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석유 메이저들, 전력회사들 이런 데들이 다 죽지 않으려면 버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못 쓸 것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행히도 그런 저항 세력이 없습니다. 자기들 돈 갖고 안 해도 남의 돈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 만든다면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가 아마 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IPU 총회에 가서 가나 의원을 만났어요. 가나 의원한테 제가 이런 썬빌리지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어휴, 우리 지역구 와서 좀 만들어줘 그래. 자기 나라가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와서. 어떤 나라나 이 썬빌리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썬빌리지는 아주 재난용, 로우 코스트 버전부터 하이 퀄리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에 따라서 선풍기만 켜게 할 건지 에어컨까지 켜게 할 건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재난용을 만들어서 해외 재난이 만들어진 재난이 난 국가에 이 썬빌리지를 공급해줘도 됩니다. 원조를 ODCA 자금으로. 태양광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태양광 발전 연구하는 분들, 탄소 배출 중개인, 온실가스 인증 심의사원, 시내지 유지 보수원 등등등이 생기는데 그냥 제 상상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썬빌리지를 달라 그러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 지금 등산 가는 일밖에 할 일 없는 분들이 이 썬빌리지를 들고 문명을 전파로 만들어가고 하면서 라오스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교육도 시키고 설치도 해주고 유지 보수도 해주고 엄청난 일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썬빌리지라는 것이 완성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군데군데 비어있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창업이 일어나고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고 온실가스 감소가 되죠. 그리고 공기가 청정해지면 의료보험료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약 2천조 원의 의료보험 비용이 감소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투자가 일어나지 사양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은 미래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석탄에 미적미적 이미 허가해 준 발전소들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포스코 에너지에서도 오셨지만 2천만 킬로와트짜리 석탄 발전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동됐을 때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10위권의 에너지 소비국, 탄소 배출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ESS 세계 1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세계 1위입니다. 연료전지 거의 세계 1위일 거예요. 그죠? 연료전지도. 또 수많은 교수님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면 여기에 전자 제품들도 있어요. 또 배들 팔아먹을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썬빌리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상 썬빌리지를 만들어서
배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삼터를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겁니다. 같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혁명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버티고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이분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공면하는 길이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에서 1등석을 차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요, 앞으로 한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에런 머스크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질러버려면 그쪽으로 확 쏠리게 돼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마켓을 갖고 있습니다. 확 쏠립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셨습니까? 우루과이는 이미 100%입니다. 몽골도 70%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에는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맨 해외 나가서 지금 팔고 있어요. 레퍼런스도 못 만들고. 우리는 이 상황을 깨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런 천병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